언급할 사건은 당연히 가장 핫한 국민의당 제보자 조작 사건. 자꾸 이게 피해자 이름을 앞에 갖다 대는데 이거는 조작의 주체가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요. 일단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고 이제 지금 모든 언론의 관심사는 단독범이냐, 공범이 있느냐, 지지자가 있느냐 이거에 꽂혀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주목하는 지점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5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 녹취록의 일부를 그때 공개를 했었어요. 대화 내용 일부를.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때부터 이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당사자가 동생하고 녹음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미 씨는 문준용 씨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파슨스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준용 씨에 대해서. 그쵸?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의 녹취록 일부분을 다 같이 보자고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08년 9월부터 파슨 디자인 스쿨 대학원을 다닌 이 동료라고 이제 설명한단 말이죠. 기자회견 때. 물론 뭐 거짓말입니다만 당시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시기는 정확하게 맞아요. 문준용 씨가 그때 다녔다는 시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속기관에 생겼으니 고용정보원죠. 이력서의 한절을 채우고 나서 토플 학원 다니면서 놀러 다녔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공짜로 들어갔고 거의 아버지 백으로 토플 학원 등록해놓고 띠까띠까 다녔다는 거예요. 이 토플 학원을 다녔다는 건 공개된 정보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이력서에 토플 학원 담임 어디 쓰나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멘트를 한 거란 말이죠. 내가 들었는데 토플 학원 다녔다던데? 띠까띠까 하면서 이런 말 쓴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문준용 씨한테 직접 확인한 건데 본인은 토플 학원을 다닌 적이 있긴 있어요. 유학을 가려면 학원을 어디든 다니긴 하겠죠. 영어 성적이 필요하니까. 토플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토플을 독학할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주목했냐면 이 녹취기가 공개되고 나면 당연히 기자들은 반대로 이걸 가지고 문준용 씨 혹은 민주당 측에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토플 학원 다닌 적 있어? 없대는데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쵸? 이거는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국내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검증을 하거나 혹은 물어본단 말이죠. 없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즉시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론이 제기되면 그럼 바로 깨지는 거를 말하겠어요? 상상으로 안 다녔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되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다녔다는 사실 어떻게 알죠? 작은 일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세이 뭐 혼자 다 한 걸로 썼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력도 없는데 거기 내는 에세이에다가 다 혼자 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확인해 봤어요. 물론 에세이가 있고. 근데 왜 이런 걸 자기는 이렇게 쓴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문준용 씨는 왜 이렇게 썼을 것 같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는 이 미술 분야에서 보통 포트폴리오를 내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요 분야에서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그 추정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 것 같다. 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왕왕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다른 것도 있지만 자잘한 거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이건데 수임현 수석인가 딸도 거의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은행 꿀보직에 들어갔다고 지나가듯이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청와대 시절의 시민사회 수석 이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시민사회 수석이 누구냐? 그러면서도 또래의 딸이 있고 그 딸이 은행에 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알 수 없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이강철 전 수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강철 전 수석은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 2009년인가? 2009년일 겁니다. 2009년에 본인이 이제 35년간 민청학년 사건으로 엮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죄 판결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게 2009년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무죄를 받았으니까 35년 만에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소감을 물으니까 막 기쁘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딸도 결혼하는데 은행 다니던 딸이 결혼한다는 한 문장을 말하는 게 있어요. 이강철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형님 동생 하는 정도의 사이. 그러니까 직장 동료인데 아마도 과거에 이 민초항영 사건의 이런 민주화운동 인연으로 해서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나도 몰라 자세히는. 그래서 물어봤어. 문준용 씨한테. 여기서 시민사회 수석이 누구를 지명하지 않느냐? 모른다. 그럼 이강철 시민사회 수석을 아느냐? 모른다. 이강철 시민사회 수석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른다. 딸이 은행을 다니는 걸 아느냐? 모른다. 딸이 거의 또래인 걸 아느냐? 당연히 모른다. 본 적도 없고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강철 수석이 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일반인들은 몰라요. 파슨스에 다니는 모 씨가 있는데 그 모 씨의 이메일 주소를 줬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는 그 이메일이 온 만큼,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 만큼 실존 인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A 모 씨가 파슨스에 다닌 것 같긴 해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적어도 문준용 씨하고 같이 다닌 사람은 아니에요. 또 확인해 보니까. 문준용 씨하고는 자기하고 같이 그 대학원에 들어간 사람 한국 사람 6명인데 그중에 김 씨는 없다. 김모 씨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문준용 씨 친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6명이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당사자는 나밖에 없는데 나는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죠. 조건에 맞는 사람. 그때 김 씨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김 씨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 씨는 없다 그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파슨스 다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특정 시점에 문준용 씨와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유미 씨가 자 그러면은 문준용 씨를 엿먹이기 위해서 내가 상상으로 뭔가 대화록을 만들어내야지 한다고 만들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유미 씨 혼자서 알 수 없는 혼자서 알 수 정보들로 없다는 거죠. 음. 이 소스, 그러니까 대화록을 만들기 위한 소스는 누군가 제공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거기 정확하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풀리잖아. 소스를 누가 줬냐는 거죠. 원래 유력 정치인 혹은 청와대에 근무한 수석급들 되면 가족들도 사실 사찰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오랜 시월 지속적으로 특정 정치인이나 청와대 수석급들의 가족들 정보까지 취합하고 있으려면 이건 국정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부터 계속 국정원을 밀어요. 그렇지 않은 기관 혹은 개인이 이런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 소스로 제공할 수 있나. 뭔가 소재들이 알차게 제공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수석들이 그런 식으로 인사청탁하여 들어갔다. 문정 혼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만들면 신빙성이 더 올라갈 테니까 국정원이라고 한다면 국내 정치의 대선 기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 주목해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 제보를 굳이 자유한국당에 갖다 주지 않고 국민의당을 통해서 제기하게 했다. 자유한국당에 이게 안 갔다는 보장은 없죠. 자유한국당도 문준용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정원 적이라고 하고 국정원 적이다. 그게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유미 단독 아니면 이준서 최고위원 그건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 이상? 그건 그 당에 국정원하고 되게 친한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글쎄요. 저는 이게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뭐냐면요. 뭐 혼자 했을 수도 있어요. 혼자 하기에는 나 혼자 할 테니 국정원 자료 좀 줘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정원 자료인지 모른 채 그 당에 굴러다니고 있는 정보, 소위 검증단에서 오늘 뭐 확보해서 혼자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조작을 선수가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엉성해. 예. 엉성해요. 네. 조악해요. 그리고 당의 공식 라인이 쭉쭉쭉쭉 해서 했다고 보기에도 굉장히 조악해요. 왜 조악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가 됐다 치면 당사자는 제가 보기엔 빼도 박도 못하게 거의 한 3년 정도는 징역이 떨어질 일이에요. 근데 당사자들 얘기에서도 나오는데 대체로 그동안 대선이 끝나면 승자의 아량 해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은 안 다 그런 무마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그렇지만 아주 치명적인 건 안 그런 그걸 기대했을 수도 정봉주 있어요. 보세요. 정봉주. 그럼 미운털이 박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3년, 4년 갑니다. 그냥 갑니다. 이 관련법을 제가 아주 아주 시달린 사람이거든요. 가요.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심한 단계죠, 이건. 제가 한 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죠. 네. 이건 뭐 자작해가지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당 내에서 이렇게 스스로 당의 선수가 직접 조정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배우를 영입하거나 외부에 누군가를 끌어오거나 갑자기 뭐 폭로라고 튀어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북한에다 총 쏴달라고 하거나 자기들이 직접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범주를 치고 나서 근데 이거 당연히 직접 있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의당의 소위 올해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선수들급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참 너무 위험하다. 어설프고. 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이 이유미 씨의 이제 히스토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정치인이 아닌 시절에 맺었던 인연이에요.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 그때 청춘 콘서트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대학원 제자. 네, 대학원에서 이제 알게 되었고 청춘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교수가 아마 갔거나 혹은 뭐 도움을 요청했거나 거기서도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기 전에 맺었던 믿을 수 있는 관계죠. 그런 관계고 그런 관계라면 이거는 완전히 추정이긴 하지만 혼자만의 그런 관계라면 그 전에 왜 언론에 잠깐 등장했던 뭐 서초동 팀, 비선 라인 이런 얘기가 잠깐 등장했었어요. 그 라인과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선 라인이라는 게 결국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알던 사람, 정치인 조직이 아니라 그 전에 알던 사람과 알던 사람의 조직이거든요. 실제 가깝고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분도 여수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정치인이 되려고 했던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정치적으로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그걸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본인은 예비 경선에서 예비 후보 단계에서 떨어졌지만 그걸 2번이나 시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공식 라인과 비선 라인 모두 다 소위 공범이냐 뭐 혹은 뭐 지시자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관심 있는 건 저는 누가 줬냐. 누가 줬냐를 아무도 안 따져서 전 누가 줬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이라면 그 준 사람이 대선에 정치에 가장 큰 판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겁니다. 누가 직접 갖다 주지 않아도 사무실에 툭 떨어져 있거나 우편으로 왔는데 열어보고 우와? 이런 게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보를 그러니까 100개를 제보받으면 그중에 1개를 말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왜냐하면 그럴듯한데 확인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 말뿐이거든요. 근데 이건 당사자 말도 아니잖아. 그냥 녹취록이 왔는데 이 녹취에 등장하는 사람하고 아무도 통화를 못 해봤어. 그러니까 최소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고 야 이거 얘기된다 하고 확 지른 거죠. 그거는 그렇긴 한데. 국민의당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안철수 전 후보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 모든 언론에 따지고 있으니까 저는 요 정보를 누가 줬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 줬느냐 그 공작적 정보 위에 기반한 공작인 거거든요. 말 어렵다. 공작적 정보 위에 기반한 공작이라고. 그 토대해야 되는 정보 그걸 따져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토벌해야 한다. 아 참 그 사이에 정청래 의원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정청래 의원은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 길이 막혀서 내가 그럼 증거를 보내라 그랬더니 증거를 보낼 거야. 진짜 막혔다.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거기 지금 공사 한창이어서 진작에 도착했을 수 있는 시간에 출발했으나 내가 도착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결석을 하게 되었으나 증거를 보내라고 했더니 증거를 보냈고, 그러나 이것은 결석이 아니다. 결석이 아닌 이유가 뭐냐? 본인이 그동안 이 국민의당 사건과 관련해서 썼던 트윗을 대신 보낸다. 트윗으로 참석을 가름해달라. 자, 트윗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그래서 뭐라고 썼냐? 정치적 특검이라는 정말 몰랐을까? 뭐 이런 얘기하고, 방귀 성명 특검을 두고 나오셨습니다. 통과 생각하십니까? 딱 하십니다. 사과부터 하십시오. 뗐지 그럼 못 써요. 허위사실 유포한자가 문제의 적입니다. 네. 박진원 입을 계속 주목하겠습니다. 박노님? 복싱하십니까? 당이 코너에 몰리자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공격의 재생이 방어라는 복싱 해설자 말을 믿고 그러십니까? 그러기 상태입니까? 사과하십시오. 안철수 씨 한마디 해야죠. 안철수입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세동실로 헌신한 사람이 이런 국정을 추방해야 합니다. 저는 5년 후에 다시 재출마할 겁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렇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예언이죠. 덜덜 떠는 이유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선거법 위반 사항은 유죄가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이면 국회의원이면 전부 다 배지가 날아간다. 사실 국민의당에서는 의원급이 단 한 사람에서 연루되면 그 후폭풍도 어마어마하지만 의원도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죠. 여기 나오셨던 이용주 의원도 얘기가 네. 나오고 있죠. 그 녹취록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거 가지고 이용주 의원이 이걸 사전에 알았을까, 조작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 출신으로 이것이 만약에 조작인 게 드러나면 조작인 게 확인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파슨스에 다녔다고 하는 김모 씨의 이메일 주소, 페이스북에 있는 이메일 주소,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서 당신이 그랬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사실 국민의당이 특검을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요. 정말로 특검이 하고 싶고 특검을 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면 대선이 끝나고 나고 50일 동안 그 사람한테 왜 확인 안 해봤어? 진작에 확인해봤어야지. 메일 보내고 아니면 뉴욕에 누구 보내든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확인해보려면 페이스북도 있고. 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갑자기 특검이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용주 의원이 최소한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걸 말한 건 있어요. 복수로부터 확인하였다. 이런 이야기들. 복수는커녕 당사자한테도 확인이 안 된 거잖아. 이 대목에 대해서는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고. 물론 뭐 본인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건을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예언, 안철수입니다. 송환은 버릇 잘 몰랐다. 잘 모르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의미 없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장 표명을 한다. 제가 보면 좀 늦긴 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서로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 진작에 구속 여부하고 상관없이 치고 나와서 대응했어야 하는 건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난 박선숙 의원이 연루됐다고 해서 무죄가 났긴 했지만 그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형이 확정되거나 검찰에서 입장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얘기했거든요.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모르겠네. 정청래 입장은 입장 표명도 법원 판단에 따라 수의적으로 하겠다는 건가? 그럴 거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 하는 게 좀 더 완벽하지 않을까? 계산하지 좀 화끈하게 해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끝! 자, 이것으로 정청래 의원의 출연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토플 학원을 다닌 적이 있긴 있어요. 유학을 가려면 학원을 어디든 다니긴 하겠죠. 영어 성적이 필요하니까. 토플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토플을 독학할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주목했냐면 이 녹취기가 공개되고 나면 당연히 기자들은 반대로 이걸 가지고 문주용 씨 혹은 민주당 측에 확인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토플하고 다닌 적 있어? 없대는데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쵸? 이거는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국내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검증을 하거나 혹은 물어본단 말이죠. 없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즉시 확인해서 아니라고 반론이 제기되면 그럼 바로 깨지는 거를 말하겠어요? 상상으로 안 다녔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되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다녔다는 사실 어떻게 알죠? 작은 일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세이 뭐 혼자 다 한 걸로 썼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력도 없는데 거기 내는 에세이에다가 다 혼자 썼다. 또래의 딸이 있고 그 딸이 은행에 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알 수 없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검색해봤어요. 이강철 전 수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강철 전 수석은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언론에. 2009년인가? 2009년일 겁니다. 2009년에 본인이 이제 35년간 민청학년 사건으로 엮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죄 판결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게 2009년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무죄를 받았으니까 35년 만에. 무죄 받은 것에 대해서 소감을 물으니까 막 기쁘다 이런 얘기 하면서 딸도 결혼하는데 은행 다니던 딸이 결혼한다는 한 문장을 말하는 게 있어요. 이강철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형님 동생 하는 정도의 사이. 그러니까 직장 동료인데 아마도 과거에 이 민청학년 사건의 이런 민주화운동 인연으로 해서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나도 몰라 자세히는. 그래서 물어봤어. 문준용 씨한테. 여기서 시민사회 수석이 누구를 언급할 사건은 당연히 가장 핫한 국민의당 제보자 조작 사건. 자꾸 이게 피해자 이름을 앞에 갖다 대는데 이거는 조작의 주체가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조작 사건이요. 일단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고 이제 지금 모든 언론의 관심사는 단독범이냐 공범이 있느냐 지지자가 있느냐 이거에 꽂혀 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주목하는 지점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5월 5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 녹취록의 일부를 그때 공개를 했었어요. 대화 내용 일부를.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때부터 이상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당사자가 동생하고 녹음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유민 씨는 문준용 씨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파슨스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민준용 씨에 대해서. 그쵸?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의 녹취록 일부분을 다 같이 보자고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08년 9월부터 파슨 디자인 스쿨 대학원을 다닌 이 동료라고 이제 설명한단 말이죠. 기자회견 때. 물론 뭐 거짓말입니다만 당시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시기는 정확하게 맞아요. 문준용 씨가 그때 다녔다는 시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속 기관에 생겼으니 고용정보원이죠. 이력서의 한절을 채우고 나서 토플 학원 다니면서 놀러 다녔다.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공짜로 들어갔고 거의 아버지 백으로 토플 학원 등록해놓고 띠까띠까 다녔다는 거예요. 이 토플 학원을 다녔다는 건 공개된 정보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이력서에 토플 학원 담임 어디 쓰나요? 안 써요. 네. 그러니까 잘 아는 사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 멘트를 한 거란 말이죠. 내가 들었는데 토플 학원 다녔다던데 띠까띠까 하면서 이런 말 쓴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문준용 씨한테 직접 확인한 건데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확인해 봤어요. 물론 에세이가 있고 근데 왜 이런 걸 자기는 이렇게 쓴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문준용 씨는 왜 이렇게 썼을 것 같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는 이 미술 분야에서 보통 포트폴리오를 내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요 분야에서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그 추정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 것 같다. 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왕왕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다른 것도 있지만 자잘한 거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이건데
수임현 수석인가 딸도 거의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은행 꿀보직에 들어갔다고 지나가듯이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청와대 시절에 시민사회 수석, 이 당시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시민사회 수석이 누구냐? 그러면서도